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들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9플러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라인 야후의 한국법인 라인플러스가 오늘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얼마 전 9플러스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분 매각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연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일본 소프트뱅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라인 계열 직원들도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는 만큼 이은정 라인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이 직접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지분 매각이 언급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선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분 매각을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지분 매각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보도에서는 라인야후의 지분이 매각될 경우 9플러스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전하면서 네이버 노조의 목소리를 담아냈는데요. 이 보도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한국법인 9플러스가 등장했는데 9플러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됐다면 보도 내용의 이해와 사태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보도 속 등장한 9플러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플러스는 라인야후가 애프터 서비스의 전담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즉 손자 회사입니다. 라인야후는 중간 지주사로 지인터미디어트를 두고 있는데 지인터미디어트가 100% 자회사로 라인플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라인플러스는 2013년 라인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한국에 설립됐는데요. 메신저 플랫폼 라인 이용자는 작년 1월 기준으로 일본이 9,600만 명으로 가장 많지만 일본 외에도 동남아, 중국, 미국 등 라인의 해외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태국 5,500만 명, 대만 2,200만 명, 인도네시아 600만 명 등 동남아 라인 사업을 주도하며 1억 명에 가까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인플러스는 메신저 플랫폼 라인에 적용되는 각종 서비스와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라인을 중심으로 동남아에서 간편 결제와 배달, 웹툰, 캐릭터 등의 사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플러스가 네이버 글로벌 사업의 핵심 발판인 셈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긴급 돌봄 서비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전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다치는 등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하지만 돌볼 가족이 없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월 최대 72시간 희망하는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서 가사 지원이나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짤막한 단신 보도를 통해 긴급 돌봄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전해 시청자로 하여금 새로운 서비스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보도에서 질병을 앓거나 다쳤을 때 이용 가능한 돌봄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고 알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용료는 얼마인지 등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좋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의 필요성과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충성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간은 월 최대 72시간이며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은 30일 안에 종료됩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1시간에 24,000원, 3시간에 54,000원 등 노인 장기 요양보험 단가에 준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원 1522-0365, 복지부 대표번호 129,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와의 세 번째 주제는 위드마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찰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 씨를 곧 소환 조사합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 씨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기자를 연결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먼저 김 씨는 어제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는데요. 김 씨 소속사도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 씨가 입장을 번복한 건 관련 정황이 속속 드러난 데 이어 비난 여론을 의식한 거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에서도 김 씨가 술을 마셨을 거란 추정이 나왔는데요.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간접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위드마크 방식입니다. 김호중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경찰이 간접적인 방식인 위드마크를 적용하기로 했음을 날려 이를 통해 앞으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 계획을 알리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 생소한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려워 개념과 적용 사례 등이 소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사후 추정이 필요할 때 경찰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운전 즉시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출하는데요. 1931년 스웨덴의 생리학자 에릭 마테오 프로셰 위드마크가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안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추산하는 기법입니다. 지난달 음주 상태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현직 공무원이 접촉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경찰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 측정 결과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